자, 3강 만기 전 중개 수수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뢰인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떠나야 될 분들이 계시죠. 내가 집을 얻었는데 갑작스럽게 발령이 절로 났다든가 뭐 강남으로 났다든가 뭐 지방으로 났다든가 그럴 수 있으면은 이사를 가야 되겠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때문에 중개수료를 누가 지급해야 되느냐 마냐 해서 뭐 옥신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무지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계약 전에 만약에 내가 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해지하는 사람이 중개소를 낸다라고는 거의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무지한 분들이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만에 하나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난다면 지금 만기 전이에요. 중도 해지를 하는 거야. 만기 전인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냐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임대인이 낸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임차인이 낸다. 세 번째 신규 임차인이 낸다. 네 번째 공인중개사가 낸다. 다섯 번째 땡치리가 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될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답은 몇 번이라 그랬어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험이 나온다면 이게 무슨 법이야? 중개사법의 시험 나온다면 왜? 중개라는 개념이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중개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이죠. 그러면 지금 얘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얘하고 지금 계약이라는 중개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개계약을 맺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수료는 이 사람이 내고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냈다 하면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법대법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변호사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저거 아닌데라고 찾아보다가 제가 이걸 탄생시킨 건데 법대법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이게 내야 된다 그랬어.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자, 그러면 A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이사 가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A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롱학원에서 배운 우리 아름다운 B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법률상으로는 중개라는 개념이 이렇지만 자, 좋습니다. 그 임대인이 중개수를 지급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1년에서 2년간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월세를 받든 뭐가를 받든 간에 이 계약 기간 안에 나와 있는 기한의 이익을 본인은 상실한 거 아닙니까? 은행이라는 것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미리 갚아버린 우리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줘 이러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벌을 수 있는 돈을 못 벌었잖아. 알았어, 내가 중개 수수료 줄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중개수수료 내고 너 기한의 이익 상실을 내가 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골치 아프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시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똑똑한 어느 학원에 나오셨어요? 세롬학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여기 세롬 와서 공부하는 거야. 이해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라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러해서 내야 됩니다라는 공인중개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만기 전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이니까 두 분이 내는 게 맞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중개수수료 물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만기가 1개월 한 2개월 남았어. 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만기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차인한테 내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임차인 내는 게 맞죠. 만기 전이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집을 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보통 2, 3개월, 1, 2개월은 금방 가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설득을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중개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을 하면 계약 기간을 일단 보통은 주택을 2년을 해놓죠. 그죠? 그럼 2년 동안 아무런 서로가 아무런 그 약속이나 계약의 형태의 어떤 다른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얘와 똑같은 기간을 정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계약서에는 지금 어떤 게 써 있어요? 여기에 써져 있죠. 얘는 그냥 암묵적으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쭉 미끄러져 2년을 간다는 것뿐이지 계약서 자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묵시적 갱신이 돼갖고 이 정도 돼가지고 저 나갈래요. 저 이 집에서 주인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서 전 갈래요. 나갈래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야 2년 살았으니까 묵시적 갱신 했으니까 2년 더 너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가 내야지.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서상은 어떻게 돼 있어? 일단 도장 찍은 건 여기까지 돼 있죠. 얘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2년 더 간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계약 기간은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간다 하면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중개수료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누가 내냐 보자 이렇게 한번 가만히 있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낼 수도 있어. 본인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그냥 낼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 좀 상황을 지켜봐가지고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 사람이 내면 그냥 이 사람이 내는 걸로 끝내버리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저 계약은 연장된 거니까 얘가 내야지 막 이렇게 나오면 설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임기응변을 지켜봐야 돼. 꼭 법적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면 문제성이 생기니까 그분들한테 법적인 요인들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기를 하고요. 세 번째, 만기 전인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사를 간다면 주인 땡큐지. 그죠? 계약갱신 요구도 안 하고 지금 3억짜리가 5억으로 막 올라가 있는데 저 나갈게요 그러면 땡큐지 고맙지. 근데 3억짜리가
나가려니까 5억에 올렸어. 어? 그럼 나는 들어올 때 3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고 들어왔잖아. 근데 주인은 5억에 내놓은데 그러면 일단 앞으로 중개수수료는 5억이잖아. 그럼 이 차이에 대한 금액을 누가 내느냐? 누가 낼 것 같아요? 어? 이거 누가 잘못했어? 임대인은 가만히 있었어. 그냥 임차인이 나간다고 그래. 그죠? 임대인은 내가 너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너 나가려면은 지금 이만큼 지금 그 시세가 올랐으니까 나는 이걸로 내놓겠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러면 본인은 3억에 대한 것만 내고 나머지 2억에 대한 걸 임대인이 내느냐? 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가 다 내야지. 그럼 너 살아 그냥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아 그래 그러면 계속 살아 그냥 끝까지 계약기간 지키고 나가.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나가는 임차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뭘 보고 얘기를 한다? 상황 보고 얘기한다. 주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상황 보고 얘기한다. 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중개수를 낼 필요 없으니까 너 그냥 이따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건 내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하시면서 상황에 맞춰서 임시 응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지 무조건 A는 A고 B는 B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은 A 부동산도 손님을 끌고 그 집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테고 B 부동산도 그 손님을 끌고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A 부동산에서 먼저 봤는데 똑같은 물건을 B 부동산에서 보여줬어. 그리고 B 부동산에서 계약했어. 어? 그럼 아줌마들 공인중개사 둘이라면 멱살은 안 잡겠지만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큰 싸움 나. 왜? 누가 먼저 보여줬어? A가 먼저 보여줬어. 근데 똑같은 물건을 B에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손님도 여기를 봤다 그러면 봤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 부동산하고. 근데 얘가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럼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싸우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공동분배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가. 어? 그러나 똑같은 물건을 받고 A 부동산은 계약 안 하고 B 부동산은 계약을 했는데 나는 3억의 전세 계약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2억 9천, 2억 8천에 썼어. 그럼 금액이 틀려지죠? 그런 경우는 얘는 빠져야 돼. 어? 왜? 똑같은 물건을 썼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잖아요. 다른 조건이었을 때는 이 양반이 자기의 공인중개사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더 깎아준 거 아니야. 조건이 틀려졌죠? 그러면 똑같이 공동분배가 아니라 얘는 A는 빠지고 B 부동산만 그냥 수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싸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협의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화합을 시켜주고 받는 것도 우리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